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2017년 5월 24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오늘 좀 늦은 시간일 겁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거의 그 표정이에요. 우리 선생 극보수다.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보수다. 이 코너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협위원장님들과 한번 돌아가면서 내가 어떤 보수인지, 어떤 보수가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요. 마포을 정혜원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대 네. 뭐라고 하지? 예술극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걷고 싶은 거리, 네. 젊은이들이 꽉 차고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또 특히 클럽으로 유명한 동네죠. 근데 그게 공연장을 하나 갖고 계시죠? 아니, 나는 그 홍대가 아니고 상암동. 아, 상암동이에요? 네, 방송국들이 밀집한 상암동. 그 상암동에 무슨 공연장인 거죠? 네. 우리 다음에 우리 적반하장 팀이 거기 가서 다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합시다. 괜찮으십니까? 네. 공연도 합니까? 네. 아,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기획하는 건 아직은 없고 네. 대관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획을 해서 아, 그럼 가능하죠. 그걸 해보려고요. 우리 네. 시청자들과의 만남. 그럽시다. 한번 도와주실래요? 예. 네. 오늘 근데 주제를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보수는 비겁한가? 점잖은가? 근데 답을 내리셨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네. 줄거리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엊그제 제가 오사카를 갔다 왔거든요. 엊그제 다녀오셨어요? 예. 네. 그런데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바다의 날 기념으로 해서 진행하는 선상 세미나인데 네. 거기에서 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점잖은 분들이라 제가 자유한국당 마포을 위원장입니다 했더니 슬그머니 다가와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 나도 태극기 집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고. 그런데 참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참으로 점잖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슨 말씀인지 방금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예. 제가 아는 분들도 네. 정말 다 각계 사회적으로 다 그냥 다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번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네. 나 태극기 집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화가 난 게 태극기 집회 5만 원.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었대요. 나 5만 원 안 받았다. 그러니까 왜 5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그 이야기.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애국심 가득한 국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인데 돈 받았다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돈 받았다 유모차는 10만 원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운동권에서 길들여진 좌파들의 흑색 선동 전략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위원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예. 방송용 목소리 같아요. 발음도 되게 정확하시고. 그래 전화 통화하면 목소리는 참 좋네요.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 더 좋네요라고 할게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네. 국민들은 참 점잖은데 네. 국민들이 내보낸 정치인들이 비겁한 것 같아. 정치인들이 비겁하다. 네, 이번에 탄핵 일련의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그러면 국민은 점잖고 정치인은 보수의 국민은 점잖고 정치인은 비겁하다. 네, 왜냐하면은 되게 보수 계층들은 자기가 점잖으니까 좀 누군가가 전사가 돼서 자기 어떤 욕구 충족, 자기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댓글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좀 더 세게 질러라. 맞아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지르냐고 묻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게
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더 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전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오사카 다녀오신 얘기하고 배 이야기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랬거든요. 세월호 있는데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저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네, 비겁하지 맙시다. 네. 저 안 비겁할게요. 얘기합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런데 바다. 아니, 왜 바다에서 세월호 얘기가 한 꼭 말씀만 가고 더 드리고 싶으셨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참 분개했던 거는 탄핵. 네.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것. 거기에 대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 면접 볼 때 그것도 좀 지적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하셨죠? 내가 3월 27일 날 27일인가요? 28일인가요? 그때 임명장을 받았는데 저하고 같이. 그럼요. 동기이시군요. 예, 훈훈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시당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죠. 당에서 탄핵 소추안이 네. 상정이 됐는데 네. 그럼 당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런 거 조사해 본 적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 없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 진짜 그걸 대표라고 보낸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내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든가 온 국민적인 여망이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맞아요. 예 이게 진짜 탄핵거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당원들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12월 6일 날 탄핵 소추안 제출하고 9일 날 얼버무려서 그냥 탄핵 의결을 했어요. 소추안을. 네. 나 그거 보고 야 이거 국회 전체도 문제지만은 우리 새누리당 그 당시 새누리당 참 문제구나.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상황실장,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해서 쭉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대협 출신, 주사파, 총학생회장 출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섭게 참 이 전개되고 있구나. 갑자기 옛날 중국의 환관의 난, 또 십상시 이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리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문고리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겠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이 김일성 사상을 습득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북한의 나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이 전부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몰라. 문비어천가. 문비어천가? 문비어천가. 네. 맞아요. 그래. 네. 근데 이제 문비어천가 그러면 좀 이상해지니까 용비어천가.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언론을 통제할 때다. 언론을 바로 잡을 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민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받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해야죠. 우리 해야죠. 그럼요. 네,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참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 원래 바다 좋아해요. 산은 올라가는 바다 게 가면 힘들어서. 제가 노래 적어도 한 3곡 정도는 부르고 오는데 뭐 부르시는데요? 떠나가는 배, 고향 생각, 가고파 이런 걸 불러요. 노래 잘하세요? 목소리 좋잖아요. 그럼 하나만 불러주세요. 여기서? 아니 불러주세요. 내가 그러면 베트남 메콩강 투어 할 때 불렀던 그 노래 1절만 할게요. 1절만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 하기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로 나갔더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물만 출렁거리오.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노래가 슬프게 들리죠? 제가 되게 슬프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참 바다 참 좋아하는데 요새 네. 참 바다에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뭐냐면은 그제 또 김진태 의원이 또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자기가 사건을 맡고 있었던 바다 이야기 수사를 느닷없이 박영수 중수부장이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내버렸다 이제. 온 국민을 울렸던 그 정말 바다 이야기. 잘못된 일이었는데 그 정말 철저하게 그거를 파헤치고 수사를 해서 정말 범법자는 엄중 처벌을 했어야 할 그런 그 사건인데도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걸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갔다고 김진태 의원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 우려가 이 사람 틀림없이 검찰총장 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웃기는 거예요. 그게 참 염려스러워서 좀 우울하고. 또 두 번째 다음에 바다는요? 세월호 사건. 지금 세월호가 완전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그 1등 공신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연설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신세계 종합금융 파산 관제인으로 있을 때 40억을 제대로 징수했으면 유병헌이가 휘청거렸고 재기를 못할 수도 있었다.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아서 1,000억이 넘는 돈을 출자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탕감해줘가지고 유병헌이가 살아났다. 그때 완전히 그 세모를 씨를 말려버렸으면은 세월호가 이 땅에 안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월호 사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지난번에 뭐 인양 시점도 뭐 짜맞췄다 그 SBS 보도도 있었는데 일련의 사고를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저 우연한 사고인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시죠? 예.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 사고 당일도 보면은 그 전에 뭐 저 그 교육감이 뭐 이상한 글을 올렸다고 하루 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올렸다는 그런 전에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사고도 보면 이상하게 왜 그때 선장이 휴가를 가냐고요. 아니면 그렇게 저 자리를 비우냐고. 조타수가. 예. 그러면 이준석이가 대타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대타로 왔으면 오직 그 배를 항해하는데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3등 항해상가 여자한테 그 맡겨놓고 키를 잡게 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아마 항로도 정상적인 항로가 아니고 뭐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네.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도 바다에 가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이 노래들이 슬퍼지는 너무 슬퍼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전 그 노래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근데 부르는데 옆에서 제가 요즘 울보러 등극이 됐거든요. 근데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위원장님, 근데 제가 옆에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되고, 위원장님 같은 목소리를 더 많이 내줘야 되고, 보수는 비겁한가, 점잖은가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는 비겁하고 보수 국민은 점잖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네.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딱 지금 현실하고 맞잖아요. 뭐냐면은 점잖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서 좀 투사가 돼주라 하면 투사가 돼야 되지. 그러면 다음 주에요. 제가 주제 하나만 드릴게요. 네.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느꼈던 그냥 국민의 마음 그거 한 번만 준비해 주실래요? 네. 저 오늘 감동받았어요. 위원장님 정말 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 정치는 비겁하다. 네, 왜냐면은 되게 보수 계층들은 자기가 점잖으니까 좀 누군가가 전사가 돼서 자기 그 어떤 욕구 충족, 자기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전사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네. 방송 댓글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좀 더 세게 질러라. 맞아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지르냐고 묻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게
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더 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전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오사카 다녀오신 얘기하고 배 이야기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랬거든요. 세월호 있는데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저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비겁하지 맙시다. 네. 저 안 비겁할게요. 얘기합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런데 바다. 아니, 왜 바다에서 세월호 얘기가 꼭 말씀만- 하고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었대요. 나 네. 5만 원 안 받았다. 그러니까 왜 5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그 이야기.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그 애국심 가득한 국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인데 돈 받았다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돈 받았다 유모차는 10만 원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운동권에서 길들여진 좌파들의 그 흑색 선동 전략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위원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예. 방송용 목소리 같아요. 발음도 되게 정확하시고. 그래 전화 통화하면 목소리는 참 좋네요.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 더 좋네요라고 할게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네. 그 국민들은 참 점잖은데 네. 국민들이 내보낸 정치인들이 비겁한 것 같아. 정치인들이 비겁하다. 네, 이번에 탄핵 일련의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그러면 국민은 점잖고 정치인 보수의 국민은 점잖. 줄거리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엊그제 제가 오사카를 갔다 왔거든요. 엊그제 다녀오셨어요? 예, 네. 그런데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바다의 날 기념으로 해서 그 진행하는 선상 세미나인데 네. 거기에서 그 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점잖은 분들이라 제가 자유한국당 마포울 위원장입니다 했더니 슬그머니 다가와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 나도 태극기 집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고. 그런데 참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참으로 점잖은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슨 말씀인지 방금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예. 제가 아는 분들도 네. 정말 다 각계 사회적으로 다 그냥 다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번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네. 다 태극기 집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화가 난 게 태극기 집회 5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2017년 5월 24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오늘 좀 늦은 시간일 겁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거의 그 표정이에요. 우리 선생 극보수다.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보수다. 이 코너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협위원장님들과 한번 돌아가면서 내가 어떤 보수인지, 어떤 보수가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요. 마포을 정혜원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대 네. 뭐라고 하지? 예술극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걷고 싶은 거리, 네. 젊은이들이 꽉 차고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또 특히 클럽으로 유명한 동네죠. 근데 그게 공연장을 하나 갖고 계시죠? 아니 나는 그 홍대가 아니고 상암동. 아, 상암동이에요? 네, 방송국들이 밀집한 상암동. 그 상암동에 무슨 공연장인 거죠? 네, 우리 다음에 우리 적반하장 팀이 거기 가서 다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합시다. 괜찮으십니까? 네. 공연도 합니까? 네. 아,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기획하는 건 아직은 없고 네, 그 대관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럼 가능하죠. 그걸 해보려고요. 우리 네. 시청자들과의 만남 그럽시다. 한번 도와주실래요? 예. 네, 오늘 근데 주제를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보수는 비겁한가, 점잖은가. 근데
답을 내리셨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네.